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개상물하고 용어정의입니다. 이게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약집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토지가 있고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토지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주로 묻고 있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즉 소개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사고 팔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유재산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소개할 수 없죠. 무주부동산,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도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에 속한다. 국가만이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는데요.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 포락, 떨어질 낙자입니다. 토지가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을 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입니다. 그러나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하려면 분필을 해야 되지만 매매는 안 되지만 용익물건은 가능합니다. 용익물건은 제한물건 가능하다면 X입니다. 제한물건에는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이 있죠. 담보물건은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요. 용익금만 가능합니다. 용익이란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땅 일부만 세 놓을 수도 있고 일부만 전세권,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어려운 게 이게 건축물이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지붕,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민법상 건축물은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세차장 구조물, 기계가 움직이면서 세차해주는 기계 있죠?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됩니다. 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자, 중개상물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좀 전에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게 중개상물이 아니고 요거는 거래는 됩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다 중개를 해도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1,500만 원 받아먹은 사건에 있어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인데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면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예요. 꼭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한 자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란 이야기죠. 중개사물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눈으로만 보고 이 땅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냐고. 없죠. 왜냐하면 땅값은 용도 좋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좋은 사람한테만 묻지 싫은 사람한테는 눈도 안 마주쳐 묻지도 않아요. 제가 묻는다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별로 안 중요한 거, 토지는 눈으로만 보고 알 수 없어요. 땅값이 모양이 이쁘다고. 저는 처음에 옛날에, 요즘은 미간지구 이런 거 없어졌죠. 미간지구.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미간지구라는 거 없죠. 요즘 있어요? 있어요? 없어졌죠. 옛날에 미간지구, 김해 가보면 김수로 왕릉 근처에 미간지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와 색깔까지 정해져 있어요.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걸로. 미간지구는. 그럼 그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쌉니다. 왜? 내 맘대로 못하고 색깔까지 정해야 되니까 최유효 이용을 못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땅은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높게 짓는 땅이 비싸요? 낮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싸요? 높게 짓는 땅이 비싸죠.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2층밖에 못 지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100%, 건폐율이 50%니까 최대 2층밖에 못 짓는다고요. 그러나 준주거지역 이런 데는 아파트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더 비싸죠. 또 더 비싼 거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더 비싸요. 주상복합은 보통 용적률이 1000%입니다. 일반 우리 이천의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200% 안팎이에요. 용적률이 높은 데가 땅값이 더 비싸다고. 그 주상복합이 훨씬 더 비싸요. 고평가돼 있어요. 주상복합이 대체로. 주상복합이 오래돼가지고 20년, 30년 넘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한다면 땅이 더 이상 높게 짓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은 그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건축비를. 그러니까 고평가됐다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땅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파트 이걸 그냥 중개하면 안 되고 은행 융자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등기사항증명서 떼보고 가압류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자격증을 딴, 등록을 한 전문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세차장 구조물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아무나 중개를 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예요. 아예 거래는 못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중개사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 청약 통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뭐냐면 재건축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거, 동호수를 특정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옛날 집 101동 101호 주고 새 집 몇 동 몇 호 받는 거 이거 정하는 절차를 관리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거는 국토부 유권 해석도 동호수가 특정된 것만 중개사물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판례는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것만 된 거에 하나여 중개사물이 된다 하면 X입니다. 판례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이라도 실제 건물이 다 완공되어 있고 이미 500세대면 500세대 다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변동이 없고 단지 동호수 추첨만 아직 안 돼 있는 지역조합 아파트 이런 거는 중개사물이 된다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면서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6페이지.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법조문에 없는데 이게 나오니까 어려워요. 시험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옥탑방을 하나 불법으로 증축했다고 그거 못 팔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해 놓으면 등기도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죠. 허가도 안 받았을 수 있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이건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려워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상물인 임목, 공장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공장재단이라는 말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등기된 걸 말합니다. 3번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행위의 대상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영업으로 중개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게 있고 한 가지 종류는 또 하나는 거래는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꼭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거는 꼭 자격증 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5번 등기 또는 등록되는 재산은 모두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시험에 모두,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등기, 등록되는 거 자동차 등록되고 선박 등기되죠. 선박도 20톤 이상은 등기를 합니다. 20톤 미만은 등기 안 하고요. 등록된 것도 중개상물 아닌 거 있다고요. 선박이나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거는 선박, 자동차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고자동차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1,000만 원 소개비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무나 해도 돼요. 그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무슨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소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왜냐하면 어린애도 뭐 티코 옛날에 막 그 유행어도 많았잖아요. 티코 뭐 그랜저 애가 봐도 다 알 수 있다. 뭐가 좋은지. 그래서 굳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직업인인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필요 없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건. 자동차도 항공기도 임대차 돼요 안 돼요?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60%가 임대차래요. 비행기 있는 거 다 자기가 산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임대차.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즉 이게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인데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은 요 세 개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 요약집 서브노트 요약집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중개상물이 아닌 것 메뉴에 어업권, 20톤 이상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등록돼 있잖아요. 등록된 자동차라고 돼 있죠.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니다. 등록됐다고 다 중개상물 되는 거 아니다. 선박도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건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된다. 어려운 게 이게 법조문에 지금 자동차 중개상물 아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해석상 풀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번 시간까지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1번에 답 5번입니다. 15번 17페이지 문제풀이입니다. 토지는 1필 단위로만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매매는 필지 단위로 하지만 용익권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일부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도 있잖아요. 땅도 일부만 전세 줄 수 있어요. 한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걸 한 필지라고 하죠.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익권은, 즉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이런 거는, 용익이라는 건 사용 수익하는 걸 말합니다. 일필의 일부만도 가능합니다. 땅 절반만 세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만. 잘 모르면 만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틀린 말입니다. 저도 와이프한테 각서 쓰라고 해서 썼는데 당신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 쳐다보면 눈을 뽑아도 좋다 이런 거 약정하면 효력 있어요 없어요? 103조 위반입니다. 반사의 질서적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걸 내 맘대로 되냐고요? 지금 관심 가지는 게 내 맘대로 되냐고. 몸이 움직이는데 그냥.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그 적으라면 막 수시로 적고 있어요. 저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어줘도 됩니다. 15번에 1번입니다. 1번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만. 자, 2번이 이게 뭐냐면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민법상 건축물에 해당 안 된다.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례고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3번 한동 건물의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로서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예, 그렇죠. 아파트 101동 통째로가 아니라 101호만도 가능하잖아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거는. 요즘은 상가 같은 것도 우리 건물이 이것도 아마 구분 소유 인정될 거예요. 통째로 건물 전부 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어요. 층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이거는 공부를 떼봐야 알 수 있겠죠.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떼보면 구분 소유 집합 건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6조에 보면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일반 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행정재산은 아예 거래가 안 된다고요. 뭐 이를테면 이천시청 건물, 경기도청, 청와대 건물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니죠. 남대문 이런 것도 뭐 옛날에 보존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행정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요. 중개상물 아닙니다. 단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은 매각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일반 재산도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아닙니다. 다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은 중개상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죠?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안 들어본 이야기는 5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화된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이게 5번 판례를 한번 검색해 보면 이게 지역조합 아파트 아까 말했지만 이미 건물은 다 지어놨어요. 동호수만 특정 안 됐을 뿐.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500가구 이미 조합은 다 모집해놨어요. 500명 딱 정해져 있고 이제 몇 동 몇 호만 안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 5번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답은 1번입니다. 근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아직도 동호수 특정된 분양권만 중개상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판례는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꼭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세대수가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고 변동사항 없고요. 조합원도 이미 딱 500명 정해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중개상물이 된다고 봐야 된다. 옛날에 제가 이 조합원 20년 전에 이 조합원
입주권 당첨돼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미치게 된 게 망하게 된 게 200만 원 받고 피 받고 팔았어.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당첨자 번호만 보고 그 자리에서 뭐 아무 옛날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번호 당첨자 번호만 주고 200만 원 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막 이 돈 저 돈 다 끌어들이고 하다가 망했어요. 결국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막 빌려가지고 하다가 망하게 되겠죠. 처음에 돈 번 사람이 망해요. 지금 이번에 저기 어디 바다에 빠진 분도 비트 이게 가상화폐가 돈을 좀 벌었대. 처음에 도박이 처음에 돈 벌면 이제 미치거든. 이게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 사업하던 것도 폐업해버렸대. 돈이 되니까 그 몰빵하다가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넣어가지고 망하게 되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많대. 이게 여자분들이 채팅 저한테도 많이 걸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오빠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자기 차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는데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뭐 해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뭐 투자해가지고 다 오빠도 해가지고 그 나오더라고. 텔레비전에 10만 원 넣으니까 뭐 이자를 하루에 5%인가 준대. 잘 빠지듯 10만 원 넣으니까 5천 원 하루에 5천 원 버니까 100만 원 넣으면 5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50만 원, 1억 넣으면 500만 원이잖아 하루에. 그래가지고 3억 넣고 나니까 출금 안 되고 도망가고 없다 여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뉴스에.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오빠 이러면 저는 바로 차단시켜버려요. (15번에) 1번이고요. 16번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옥탑방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증축해도 그 건물 못 파는 거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는 그냥 암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말이 안 되긴 한데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사물 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방법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팻말을 설치한다든지 담장을 쌓아놓는다든지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팔아먹을 수도 있고 중개사물에도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옛날에 유권해석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는데 유권해석을 뒤집었어요.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출제됐는데 이의신청해가지고 수험생들이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중개대상물로 바뀌었다고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사물입니다.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사물 아닙니다.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이런 거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고요. 오직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3번 동산질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맞죠? 동산질권, 권리질권, 질권,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4번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이런 거는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와 분리하여.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사물이 아니고 20톤 이상은 어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16번에 3번입니다. 지금 중개대상물까지만 어렵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온다고요. 17번, 28번에 17번인데요. 17번에 1번 이런 게 법조문에 없고 판례입니다. 1번 중개사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아까 뭐 있기는 있었습니다. 반드시 특정 안 돼도 중개사물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정 건물, 특정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된다. 105동, 705호 뭐 이런 식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된다. 맞습니다. 1번. 2번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장래의 건물이므로 당연히 중개사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습니다. 당첨이 되면 아직 당첨 안 됐어요. 청약통장이라고 청약통장. 요즘 보니까 웃기더라고. 청약을 하니까 몇 퍼센트 예비 당첨자 예비 당첨자 몇 퍼센트 뽑아요? 500% 뽑더라고. 500%. 1000명 모집하면 예비 당첨자 당첨됐다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문자 와요. 당첨됐다고 문자 왔는데 보니까 5,000번이에요. 5,000번. 예비 당첨 번호 순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거의 안 들어와요. 특히 일반 분양 이런 거는 거의 안 들어오고요.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거는 한 10%가 부적격 되더라고. 10% 정도가 가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특히 소득 계산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요. 애매하게 돼 있어. 거기 보면 자녀 숫자 계산을 하는데 맨 밑에 보면 또 한부모 가족인 경우 3점 이런 게 3점인가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한부모 가족 3점을 더해버리면 한부모 가족 아닌 사람은 안 되거든. 근데 그런 걸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계산을 잘못한다고. 그냥 한부모 가족 애 있으면 3점 이렇게 되는데 앞에 한부모 가족은 안 보고 애 있으면 3점 추가되는 줄 알고 했는데 보면 애기 많죠? 4명? 3명? 3명이면 무조건 특별공급 1순위에 1순위. 3명이면 애 1명당 3점이니까 거의 다자녀 이런 걸로 신청해도 되고 특별공급이 많아요. 다자녀도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년 넘었으면 신혼부부 아니니까 안 되고 다자녀로 하면 돼요. 다자녀 특별공급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이때까지는 가점제도가 75%를 이렇게 특별공급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70%인가 추첨제로 바꾼다는 것 같더라고요. 몇 퍼센트인지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추첨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결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옛날에는 가점제로 하면 무조건 당첨이 안 돼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하면 당첨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당첨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또 이제 애 낳는 사람은 더 안 낳으려 하겠죠. 낳아봐야 혜택이 없으면. 세계 지금 유명한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멸망 1순위더라고. 1순위. 애를 안 낳으니까 0.8명도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을 안 낳는 거예요. 일본 이런 데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나라 세계 출산율 꼴등. 전 세계에서. 지금 앞으로는 그럼 어디가 다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은 뭐 3명 4명씩 낳잖아요. 일부 다처제잖아요. 애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살아남는 건 이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래 학자들이 예측한 게 제가 한 거 아니고 저는 종교도 없고. (17번에) 답 1번입니다. 3번은 금전 채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아니라는 건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게 권리금입니다.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바닥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합해서 권리금이란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권리금 중개하고 돈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등기 또는 명인망법을 갖추지 아니한 가식의 수목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가식의 수목, 그 한자 적어놨네. 가짜로 심어놨다. 뽑아가지고 정원수 뽑아서 팔려고. 동산이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임목이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입니다. 17번에 1번이고요. 18, 19, 20번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세요. 이게는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온 적 없어요. 17회 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왜? 현실적으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1번 21번 중개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맞습니다. 이거 기역.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조금 모순인데 어쨌든 판례는 즉 이동식 세차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게
그 다음에 2번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이 뭡니까?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 뭐 대신에 토지 받는 거예요? 이게 수용보상금 대신에 토지를 받는 경우. 지금 오히려 수용당하는 사람도 이걸 더 원하는가 봐요. 지금 남양주 지금 상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만 해놓고 본 청약을 한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용이 다 안 됐어요. 수용보상금 전부 다 반발하고 더 달라고 돈 이러니까 그 3기 신도 앞으로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없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천년에 할지도 모르는 거 괜히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쨌든 대토권 돈도 싫다. 돈 땅으로 달라. 대신 토지로 받는 게 대토권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고요. 거기에 있어 이게 대토권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왜냐하면 거품 물고 들어놓고 나 돈도 필요 없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다 들어놓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줄 테니까 거기 같이 살아라. 이렇게 보통 댐 수몰되면 그 마을 하나 그 근처에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죠. 그 땅을 주는 게 대토권입니다. 대토권은 아직 어디 나올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대토권도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사물 아닙니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디귿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디귿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공장재단 이런 거 강업재단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는 지문이라고 디귿은. 디귿 신경 쓰지 마시고 기억 니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22번 중개사물이 아닌 것. 답 1번입니다. 1번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고요. 21페이지 23번 24번 이게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기출문제 패턴. 24번은 기출문제고 23번은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23번이 어려운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기억. 사건이 뭡니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개인 게 아니란 이야기죠. 아까 포락지 중개사물 아니라고 해서 떨어져 물속에 잠긴 토지 중개사물 아니다. 이제 니은이 문제입니다. 니은이 이거는 도로법 제4조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내려면은 뭐 무슨 법이라고 근거법을 해야 되겠죠. 도로법 제4조에 보면 도로의 부지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과 저당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 땅이라면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 도로 부지는 이런 임차권 설정은 안 된다. 도로 부지의 임차권은 사용 수익하려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냥 담보가치만 활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역시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건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니은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용익물권 등은 안 됩니다. 소유권, 저당권은 가능합니다. 도로법 제4조에 있습니다. 니은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압류된 아파트. 네, 이거는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 다 중개사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만 있는 거. 예를 들면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 됩니다. 개인 땅이라면 전제가 개인 땅이죠. 물론 국가 땅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중개사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중개사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개사물 됩니다. 단 국가 땅이다 이런 말 없는 한 그 취지가 중개사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되고 모든 지목 다 됩니다. 작년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중개사물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강사도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중개사물이라고 강의한 적 없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어느 학원이든. 근데 그건 해석상 지목이 뭐든지 간에 다 중개사물 된다고. 28개 지목이 있잖아요. 전답, 가수원 다 됩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다 된다고요.
디귿은 중개상물되고 리얼, 부동산, 환매계약, 환매권, 환매계약,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거 다 중개상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환매라고만 나오면 중개상물 아닌데 아직까지 환매 중개상물 아니라고는 나온 적 없습니다. 시험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 환매권 이렇게 하면 중개상물입니다. 다시 사는 게 환매입니다. 미음, 무주부동산, 여기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중개상 개인 땅이 아니니까 민법에서 무주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비읍, 유치권, 유치권 성립은 아니고 알선은 중개상물인데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나와도 중개상물 해당된다라고 출제됐습니다. 유치권,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우리 요약집 8페이지 메뉴에 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8페이지 요약집 메뉴에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이 중개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고 돼 있죠.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옷,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건 안 된다 했죠. 가식의 수목. 동산입니다.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형,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거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있죠. 있지만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저작권도 중개상권리 아닙니다. 저작권 양도했다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주 한 잔 누가 불렀어요? 소주 한 잔. 네? 임창정 18살 적은 사람하고 재혼했더라고요. 애가 몇 명 있는데 애 한 명도 없는 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너도 돈 많이 벌어봐라. 지금도 아가씨 만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양도 소주 한 잔 양도했다더라고. 저작권을 그 뭐 500억에 노래 한 곡에 500억. 맞네. 그 노래 한 곡 틀으면 한 1원 정도 돼요. 저작권이 돌아가는 게 1원. 1원인데 500억 되려면 500억 틀어야 되겠네 노래를. 그게 한 1원 얼마 많이는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노래방에 트는 거 이런 것도 다 줘야 돼요. 그 노래방 업주가 저작료를. 어떻게 그렇게 500억은 잘 암기가 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암기 잘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암기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23번에 답 4번입니다. 4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기역, 니연, 미염, 시옷, 이영 5개. 4번이 답이고요. 24번.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기역, 대토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밖의 권리,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된다 했죠? 니은 X. 디귿, 장차 미래의 건축물 해당된다. 다 나왔던 내용이죠. 리얼,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답 4번입니다. 다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이게 많이 나온 똑같은 지문이 자꾸 나온 게 중요해요? 처음 보는 지문이 중요해요?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처음 보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25번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역 미연되어 있는 거 기출문제라 했어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미채굴 강물, 국가 소유, 국가가 강물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아니고, 온천수 물 이거 뭐 파는 거는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야 될 것만큼 중요한 거 아니죠? 아무나 소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온천수. 법조문에는 없어요. 해석상 문제예요. 금전채권 판례가 있어요. 이 금전채권 판례를 보면 빚을 탕감하도록 1억 빚 탕감하도록 해주고 3천만 원 받아먹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부수 초과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중개상물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많이 받든 말든. 점유, 민법의 점유권. 점유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점유잖아요. 가지는 게.
점유의 성질상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점유니까. 그래서 중개사물 아닙니다. 답 5번입니다. 26번 문제, 이런 기출 문제를 약간 수정한 거네요.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기출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16문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중개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그냥 중개상물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기출문제 이렇게 말을 꼬아서 냈어요. 기억에는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것, 중개상물이 아닌 것, 기억은 다 중개상물이네요. 근데 이게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이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이게 그냥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이 아니고 적법하게 매립해야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우리 요약집 14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의 두 번째 박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사인이 개인이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입니다. 그냥 개인이 매립한 매립지 이렇게 하면은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아니라고요. 시험에 그냥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사실은. 왜? 그러면 불법으로 매립해도 중개상물 되면 나 오늘부터 바다 매립하러 가야 되겠다. 매립해가 다 내 땅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니까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었다고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이고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다. 미등기 건물은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아까 경매 개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중개상물 된다 했어요. 경매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이다. 공유수면 매립 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지상권, 법정저당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X네요.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잖아요.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은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그 법정 저당권 성립이네요. 가등기 되어 있는 토지, 가압류되어 있는 토지 다 중개상물 되죠.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 됩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 질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니까. 리얼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 중개상물이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입니다. 미음은 법정지상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중개상물 되는 걸로 출제됐어요. 성립은 안 된다 했습니다. 특허권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죠. 접도구역은 이게 시골에는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이게 도시지역에서는 이 도로법,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도구역이라는 건 도로에 접해져 있는 구역을 말하고요. 그 시골에 가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이 맹지입니다. 맹지. 왜?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에서는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주유소 같은 게 도로에서 뒤로 후퇴되어 있잖아요. 접도구역을 빼고 그 뒤에 가서 가게 같은 거 지어놓은 거 있죠. 시골에 가면.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바로 도로가에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도로가에 없다고. 건물이 뒤로 후퇴한다고. 접도구역. 도로에 접해져 있는 구역은 행위제한을 하니까 건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골에 있는 땅 무조건 도로가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접도구역은 맹지예요. 맹지. 자, 답은 3번입니다. 상대적으로는 3번인데 기억에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이렇게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불법으로 매립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 27번 중개상물이 아닌 것. 지금 2번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고. 중요하다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게 영업권리금이잖아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점.
시설권리금 이런 것들은 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상물이고요. 3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라도 중개상물이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이게 임목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토지 다 중개상물 된다 했어요.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28번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 국가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다. 2번 영업상 노하우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동산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임목만 중개상물입니다. 4번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양의장뿐만 아니라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이 국가 토지인지 개인 토지인지 말이 없으니까 모두 정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개인 토지라는 전제하에서 낸 겁니다. 문제를 그냥 지금 여기는 지목이 양의장 이게 포인트잖아요. 토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답, 과수원, 공장용지, 목장용지 다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된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5번도 지금 이른바 대토권이잖아요. 대토권.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계속 아마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되잖아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신선하고 낯선 거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8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24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어요. 법조문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고요.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중개상물 용어 정의는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오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